지난 10월,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고 청명한 날. 제작진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인쇄소를 찾았다. 인쇄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한 권의 책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게 될지 궁금해진다. 모든 것이 기계화, 현대화된 디지털 시대지만 인쇄소에서는 여전히 꼼꼼한 수작업을 통해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인쇄소 종이 자체에서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 아날로그적 감성을 갖게 해준다. 북서풍 부는 겨울, 그런 존재가 되기보다는 봄의 모든 생명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생명을 싹트게 하고 하는 그런 존재를 내가 그냥 해라, 그런 의미로 내가 그 봄꽃 소식해라는 그 제가 만든 말이죠. 말하자면 그 소태산 어른이 하신 이야기 끝에 문득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봄날 그 동남풍이 북돋우는 그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전시 제목도 아예 그걸로 갔죠. 3여 년간 원불교 경전 대종경을 읽고 되새기면서 그 뜻을 목판에 새기고 종이에 찍어낸 대종경 판화. 넓은 지혜를 가진 봄꽃 소식 같은 대종경을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접할 수 있도록 작업했는데, 판화가 이철수의 칼끝에서 새로 피어난 대종경. 일상의 깨달음이 판화로 처음 표현되고 세상과 만나게 된 대종경 판화를 만나보자. 지난 이른봄, 곱게 갈아엎은 땅이 마치 지난 가을 수확의 흔적을 버리고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길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판화가 이철수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은 충청북도 제천의 한 마을인데, 문패에서부터 이철수 씨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제천을 목표로 해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어디라도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시골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뭐 형편 따라 여기로 왔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사는 게 뭐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새기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머리 쓰는 일이에요. 근데 머리만 써가지고는 사람 되는 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좀 움직여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게 80년대였으니까 제가 사회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속에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사람에 관한 실망도 커서 사람을 좀 피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명예를 얻자고 하는 일이나 돈을 얻자고 하는 일이나 권력을 얻자고 하는 일이나 우리 사회에서 뭔가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사는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찰의 끈을 놓치고 나면 세상 없는 사람들이라도 망가진 인간이 되는 것도 많이 봤고, 마음자리가 변하는 거죠, 말하자면. 못 쓸 사람이라는 소리 듣게 되는 사람이 되게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는 안 있고 싶었어요. 도시를 떠나 이곳에 정착하면서 그는 농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주변의 소소한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제가 조금 역할을 하던 사회운동이나 미술운동을 겪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 전시를 하는데 제 그림 속에서 전체주의적인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화두 같은 것이 됐어요. 나는 불의로운 권력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냥 선하기만 하고 조금 더 용기만 내면 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제 그림 속에서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싸우면서 담는다고 이 불의한 권력, 폭력 이런 유들하고 맞서면서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힘의 크기로 힘과 맞서고 싶어 한다거나 도끼에 도끼로 맞서야 한다는 식의 그런 생각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한 1년 반 작업을 거의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던 셈이죠. 젊은 시절 민중판화가로 사회변혁운동에 힘써왔던 판화가 이철수 씨. 자신의 작품에 전체주의 성향을 담고 있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곳에서 삶의 가치와 목표가 조금은 변화됐지만 판화 작업만큼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판화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는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 공부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제일 커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은 사람처럼 시샘하거나 누구를 얕보거나 높낮이를 만들거나 뭐 이런 눈길들 없거든요. 그냥 그 옆에 조용히 있는 그 도반처럼 생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일하면서 혹은 세상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막
고민이 많으면 조용히 나가서 앉아서 그 마음을 다스리기에 참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제가 제 도량이라고 부르는 자리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자연, 그 자연과 더불어 살며 세상 소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지면 자연에 기대어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어 그는 이곳 농촌이 마음에 쏙 든다고 한다. 지난 봄 씨앗 뿌려지길 기다리던 논밭에 초록 농작물이 가득해진 계절과 함께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서울을 떠나 제천으로 내려온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 이곳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가끔 그를 찾아오는 손님을 통해 그는 바깥 소식을 만난다. 도시와 떨어진 농촌에서 그가 웃음 짓고 살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아내 이여경 씨의 든든한 내조 덕분이다. 제 아내하고 사귀던 때 그 아내가 원불교 신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불교를 거의 모르던 상태였기 때문에 원불교가 아직도 있기는 있구나 이런 정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믿는 종교라고 하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보현 교무님이 당시에 중구교당에 계셨는데 그 교당에를 한 2년 아내와 함께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회도 꾸준히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원불교하고 인연은 시작됐는데 그래도 사실 그 대종경을 계속 관심 있게 볼 기회는 없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냉담자로 긴 시간이 흘러서 이 성업회 경일 교무님께서 제안하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거의 연이 끊긴 상태였죠. 아내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원불교였다. 하지만 제천으로 오면서 원불교와의 인연도 잠시 멀어지는 듯했다. 그런 그에게 4년 전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를 맡고 있던 김경일 교무가 찾아왔고 그에게 대종경의 판화 작업을 제안했다. 대종경은 100년 전 원불교를 연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언행록인 교전을 말한다. 처음 그는 자신에게 과분한 일이라 생각돼 망설였다. 마음에서 선뜻 결정을 못하고 망설여지는 동안 그는 대종경을 읽기 시작했다. 과거 청년 시절에 대종경을 읽은 경험이 있던 이철수 씨.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난 대종경은 청년 시절에 읽은 것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대종경을 2번 정독하면서 그는 대종경의 사실적인 마음공부법과 가르침에 감동했고 그때부터 그는 대종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밑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대종경 속의 대종사님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종경 판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가 기사를 쓰시면서 그 수산 교무님께서 저한테 그 제안을 했는데 제가 경전을 뭐 현계처
두듯이 했다가 어느 날 뭐 문득 들어보고 이랬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좀 과분한 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좀 깊이 읽어볼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후로 시간을 들여서 2번 정독을 했는데, 두 번 정독하고 난 소감은 만사를 제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였어요. 그래서 이 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심부름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소중한 것을 그냥 모른 채로 살 뻔했다, 그런 생각이었죠. 대종경을 읽으면서 대종사의 말씀과 마음공부법에 푹 빠지게 됐다는 이철수 씨. 그래서 망설임도 잠시, 만사를 제쳐놓고 이 일을 선택했다. 만일 대종경 판화 작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대종사의 소중한 말씀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종경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으면서 공부하고 성찰한 끝에 그는 마침내 부드러운 목판 위에 대종경의 지혜를 표현할 수 있었다. 또다시 계절이 바뀌었다.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초가을. 풍성하고 넉넉한 한 해의 결실을 보기 위한 농부의 손길이 더욱 바빠지는 계절이다. 농사는 정직한 마음 공부의 터라고 얘기하는 그의 손길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색임 작업을 마친 대종경 판화가 높게 쌓여 있다. 3년 동안 그가 쏟은 정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색이 들어있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채색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대종경이 그것 자체로 넘치도록 많은 지혜가 담겨 있기는 한데, 이미 100년 혹은 그보다는 좀 짧아지겠지만 2세대, 3세대 전의 이야기들이라 어떤 것은 우리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좀 낯선 이야기로 읽힐 가능성도 크고,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우리들의 삶 이야기라서 조금 마음을 쓰고 보면 그렇게 낯설기만 한 이야기는 아닐 텐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면 저걸 조금은 다른 눈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데서는 일화 속에서 말하자면 성리로까지 이야기를 좀 비약을 시켜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채용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곳곳에서 다양한 성리를 설하셨는데, 가령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엿을 고아서 파셨다고 하는 일화를 가지고 이런 진리를 뚝 떼서도 쓰고 길게 느려서도 쓰고 그럴 수 있어야 어려운 시절에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그런 류의 판화로 새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에 관한 이야기들, 성리 편에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설명된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면서. 근데 그 두 개의 관계를 엿 이야기 속에서 마침 엿의 물성이라고 하는 게 굳어지면 끌로도 툭 떼기도 하고 엿가위로도 쳐서도 자르고 하는 것이고, 또 길게 느리면 하얗게 먹기 좋은 엿으로 화하기도 하는 건데, 그 물성을 성리를 환기시키는 매개로 삼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방식으로 경전을 입체적으로 좀 읽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로는 더 크고 깊은 지혜들도 더 많이 있었는데,
그림으로 형상화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제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제 연작 판화로 대종경을 다 알려고 드는 건 욕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길어 올린 것은 아주 작다고 책에도 썼어요. 근데 요령 있게 읽는 힘은 기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대종경에 담긴 100년이나 된 대종사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 세대에 낯설 수도 있지만 그는 마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대종경에 담긴 다양한 지혜를 그저 표현해내고 싶었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제 스스로는 사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아볼 계기를 찾는 일을 일 삼아서 그려오느라고 해온 사람이라 대종경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천지더라고요. 뭐 수없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그린 그림 중에도 앙상하게 마르는 돼지 이야기 있어요. 상한 보리를 줬더니 그렇게 살이 찌다가 그게 떨어져서 다시 결을 먹이기 시작했더니 입맛을 잃어서 저렇게 말라간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입맛, 그러니까 좋은 음식에 길든 버린 입맛이라고 하는 게 꼭 음식에 관한 것, 먹을거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련된 입성에 관한 욕심도, 좋은 집에 관한 것,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들 열망하는 좋은 차에 관한 것, 편리한 도구들에 관한 것, 뭐 하나 더 하자면 요즘 뭐 성형도 하고 하면서 얼굴 댐댐이까지도 고치고 하는 시대에 높아진 눈이라고 하는 게 다 돼지의 버린 입맛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제천으로 내려와 논밭을 손수 가꾸며 자연 생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며 마음 공부를 해온 그에게 대종경 판화 작업은 또 다른 마음 공부의 밭이었는데 대종경에서 그가 느낀 마음 공부의 순간들이 판화로 어떻게 표현됐을지 궁금해진다. 대종경 속에서도 그냥 일화로 넘어가기 쉬운 이야기를 지혜로 새롭게 좀 바꾸어서 읽는 것, 그게 경전을 읽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뒤에 있는 이런 작품은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사람을 경계하신다고 하면서도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저 말로는 그냥 공자님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근데 살아보면 누구를 거느리고 살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면서 살거나 누구를 부리거나 할 때도 재주만 있고 덕이 없으면 덕이 밉고, 덕성스럽긴 한데 재주가 없어서 일머리를 모르면 일머리 모르는 것이 밉고, 우리가 되게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 가기 쉬운데
아, 저 어른은 무슨 방법으로 재주는 살려 쓰시고 덕은 덕으로 살려 쓰실 수 있었을까? 사실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죠. 일종의 실용 학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저런 빗자루를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버리는 것 없이라고 제목을 달고 큰 비로는 마당을 쓸고, 그러니까 사람을 적당한데 쓰는 것도 저렇게 어떤 존재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 그것도 괜찮은 것일 것 같다 싶어서 저 속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을 버리지 않고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많이 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람도 버리고, 근데 뭘 버린다고 하는 건 그 존재를 온통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버릴 수 있으니까. 버려야 할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버려야 할 생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없다고 해야 옳을 텐데, 말로는 우리가 다 아는 듯해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끝없이 버리게 되고, 능력 없는 사람하고 한 팀을 이루면 저 사람하고 빨리 작별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아지는 건데, 그런 우리의 사회생활 속의 일상을 이런 데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그려요.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인연을 뿌리치고 먼 수양길을 떠나버리면 그 어찌하려는가, 이런 건 대종사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고, 당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무렵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의 단 화제는 이런 거예요. 큰 새가 날면 허공이요 내리면 벼랑 끝이라, 그를 보았거든 인연 깊은 줄 알라. 그러니까 이런 큰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당대에 직접 만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지금 세계 최고의 종교를 자처하는 이런저런 종교들도 당대의 존재를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주 한정된 숫자에 지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존재를 만나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얻고 하는 그런 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대종경이 성립하게 되는 전후하는 시기에 대종사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은 그것 자체로도 아주 특별한 일일 거고, 그렇게 해서 아주 생생한 육성에 가까운 목소리로 이 지혜를 경전으로 집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집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데 따로 번역이 필요하지 않은 경전이잖아요. 절대로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대종경을 읽고 그 대종사님의 생애에 관한 이해가 조금 생기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소태산 대종사의 존재에 관한 의미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상적으로나 시대사적인 배경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어떠한지에 관한 이철수식의 그 판단을 거기 더하고 그 스스로 개벽이 필요할 때 스스로 개벽이 되신 존재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정신개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시대가 정신개벽을 재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인공아 하고 그 대종사님이 부르시는지 큰 지혜가 부르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으로 대종경을 다시 쓰자고 했는데 저는 그 대종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자가 많아서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대종사님께서는 그 생활과 공부가 따로 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을 정말 뚜렷하게 하고 계시고 그걸 실천하고 실행하도록 독려하셨던 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물질 개벽을 그 직면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인 누구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고 존재의 과제가 저는 마음 개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음 공부라는 말을 늘 써왔는데 여기서 정신 개벽이라는 말을 만나면서 마음 공부도 말하자면 좀 더 심화되고 질적으로도 큰 변화가 수반하는 그런 유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새겨 듣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의미로는 대종경 속에 있는 삶의 예화들은 우리가 당면해서 사는, 우리가 몸으로 사는 현실 속에서 대종경이 성립하던 그 시기의 삶 대신 우리들의 삶을 말하자면 끼워 넣자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할 거라는 뜻으로 새로 쓰자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다 함께 개벽을 살고 이런 진리를 살자고. (10월) 대종경 판화전을 앞둔 이철수 씨를 만나기 위해서 제천을 다시 찾았다. 수확을 끝낸 논의 풍경에서 대종경 판화의 수확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으리라 짐작해 보는데 물질이 급격하게 개벽되면 마음 공부와 마음 개벽이 필요하다는 대종경에 담긴 대종사의 말씀이 현재와 절묘하게도 잘 맞는 상황. 그래서 그는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종경의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촉촉하게 내리는 가을비 소리를 들으며 판화 작업을 하고 있을 이철수 씨. 그가 표현한 일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우리가 불상의 제자가 된 그 불교에 관한 비판 같은 것이 이 경전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근데 조선조 후기 일제 강점기 그 무렵에 우리 조선 불교의 현실은
그런 소리를 들어 싼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일원상도 잘못 붙잡으면 부처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거 하나 진배 없을 것 같다 싶고 또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인데 이제 100년쯤 됐으니까 어쩌면 원불교를 믿는 분들에게도 그 일원이 조금은 판에 박히고 타상에 젖어서 바라보는 신앙물로 혹여라도 화할 여지는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번 이 작품 속에서 일원에 관한 집착을 그 경계하는 작품들을 꽤 여러 편 담았어요.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은 쥐려고 애쓸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나쁜 버릇을 들여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그것도 좀 외람되지만 여러 차례 그림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종법사님도 한번 뵀었는데 그 작품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사 하고 청을 했는데 당신 좋은 대로 아무런 금기도 없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좋다고 해서 그래도 그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경전에서 정산종사님 편은 물론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 소태산 어른의 삶과 존재와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는 소중한 지혜서인데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다고 그야말로 마구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심리적 부담은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의에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고 또 제가 그 워낙 평소에 그 선불교적인 감각이 좀 성에 있는 사람이라 너무 그 감각으로 읽으면 그 지혜의 큰 기조를 흔들거나 훼손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적지 않게 했고요. 근데 그 대중들하고 그 원불교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양념 없는 음식처럼 되면 대종사님 당대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데 지금 세태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그 입맛이 많이 상해버린 존재들이 사는 시대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고명이나 양념처럼도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그런 셈이죠. 그래저래 또 실수가 된 대목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싶은데 어쩌겠습니까? 그거 뭐 제 능력껏 한계껏 해온 일이니까. 아니 그 어제는 안 치우면 뭐 작업을 못 하는데 치워야죠. 지혜, 그것에 외람되지만 품질에 관해서도 새삼스럽게 경탄하게 되는 대목들이 정말 많아요. 온갖 사소한 표현들 속에서 그
좌선을 설명하시는 자리에서도 단전에 그 마음을 탁 부리라고 표현하신 것도 어떤 단전 수행에 관한 그래도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마음을 탁 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애써 본 사람이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눈치채는 거 어렵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적절하고 아주 실감 있는 표현들, 마음을 어디 잘 놓으려고 애쓰라는 표현이 아니시잖아요. 탁 놓으래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불안도 없고 편안하게 내려놓는 그 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출해서 돌아와서 가령 메고 있던 가방을 그 늘 내려놓는 그 자리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의 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허심하게 아무런 의도도 없고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어깨에 힘 빼면 그 자리에 그 가방이 착 잘 놓일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참선에 관한 이야기며 온갖 것들에서 다 그런 실감들로 막 넘치도록 표현돼 있어서 그런 기쁨도 많죠. 그 경전을 읽으면. 그래서 그걸 다채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몇 번 하고는 했는데, 깊게 읽으려면 얼마든지 깊게 읽을 수 있고, 높다고 하면 얼마든지 높아 보이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최고죠. 어렵기만 한 것이야말로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벽을 세운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종사님의 이 큰 도에 관한 말씀이, 제가 이 그림은 아예 군더더기 없어요. 그 말씀만으로 채워놨어요. 이렇게 몇몇 작품은 제 이야기가 한마디도 덧붙여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 잼 발라 먹을 필요 없는 빵이다라는 말이에요. 반찬 필요 없는 밥. 완전해서 거기다가는 더 말씀을 안 보태는 게 예의가 되겠다 싶은 대목들은 아예 그 글만 그대로 넣어놨어요. 판화가 이철수 씨를 통해서 경전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제 대종경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판화를 통해서 대종경이 사람들에게 종교 경전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담은 좋은 말씀과 행동,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양서적처럼 편안하게 다가서길 희망한다. 제가 그 대종경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도 교전으로밖에는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전편에 성가집에 이렇게 되면 그
종교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직까지는 원불교를 그 정색을 하고 만나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종경 편만을 따로 떼서 교양서로 읽혀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도교에서는 그 용담유사 같은 경우는 그 구한말 우리 근현대의 민족 양서로 교양물로도 읽히고 하는데, 우리는 대종경을 누군가 언급한다고 해도 정작 서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대종경이 그 우리 근현대사에서 그 민족문학의 자산으로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번역을 통하지 않아도 좋은 우리말 글로 된 지혜서가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그 길을 막아놔서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청을 드렸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수의단에서도 그걸 이해하고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 듣고 아주 기뻤는데, 저는 이제는 그 특히 선진들께서 시대 변화 속에서 원불교가 탄생기에도 그래왔듯이 그야말로 늘 앞서가고 늘 열려있고 깨어있고 미래를 그 앞당겨 사는 그런 지혜로 그냥 이 교단에 집착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경전을 감싼 그 가죽 껍데기에 연연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우연이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형식으로 대중들 속에 좀 던져놔 주시면 오히려 그 속에서 대종경의 지혜가 잘 헤엄쳐서 대중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단행본이 나올 수 있게 됐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씨도 3개 보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사이로 이철수 씨가 보낸 대종경 글씨가 보이는데, 대종경 판화 작업이 알려지면서 그의 바람처럼 사람들이 대종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제가 그 사이에도 불교적인 지혜를, 불교적인 언어를 통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도 고민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건 불교라고 하는 외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지혜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우리 개개인에게 절실하게 소용되는 지혜라면 뭐라도 가져다 써야 할 거 아니겠어요. 대종경도 그런 의미로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또 소중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철수 씨가 지난 3년간 만든 대종경 판화가 드디어 세상과 만나는 자리다. 원불교 100년의 말씀인 대종경의 종교적인 메시지가 예술가의 시각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대종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판화로 표현됐을지 사람들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느껴지고 대종경 판화가 대중과 처음 만나는 자리, 이철수 씨도 설레긴 마찬가지다. 과거의 가르침들이 어떤 것이라도 다 우리 시대에 고스란히 걸맞는 형태로 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 건가 하는 건 어느 시대나 그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이번 작품은 그 대종경을 매개로 해서 그 고민에 관한 화두를 던지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뿐 아니고 많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을 같이 보고 계실 게 분명하고, 개별적으로 겪는 고민도 번뇌도 다 같은 것이 아닐까, 적어도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달라질 수도 없는 경험들일 것 같은데, 제가 이 대종경을 읽으면서 그 경탄했던 것, 또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삶의 지혜의 어떤 원형질 같은 요소들, 이런 요들을 그 전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이후에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갈 길동무로서, 동시대인으로서 그 고민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철수가 제안하는 것은, 이철수가 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제 전시 제안이니까, 그것에 관해서 당신이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는 뭔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뭔지, 또 그걸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될지, 시대의 과제가 뭐고 그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또 길을 모색하는 일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더 할 수 없이 좋은 일일 것 같다 싶고요. 자문위원들이랑 다녀가실 때 거기에 이제 우리 강명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철수 선생님께 큰 복을 지시는데 축하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철수 선생님이 정부 주신 우리 평생 한 번만큼이나 복을 지었다고 이렇게 오전에 해주셨어요. 원불교의 지혜가 낯선 분들에게는 오히려 대종경 연작이라는 이름이고, 요즘 정전 부분을 빼고 서태산 어른의 행록 부분만을 오히려 조금 교양서로 읽히고 그냥 인문적 관심거리로도 삼을 수 있게 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하고, 이건 물론 제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표정이 아니라 정말 영사스러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느낌 맞지요? 네. 대종경이 예술작품으로 소개돼 세상과 처음 만나는 자리. 원불교가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워질 기회이기 때문에 분명 경사스러운 일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종경을 만나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기쁘고 설렜을 것이다. 베스트 넘버는 모르겠는데 평범에 관한 존중, 그게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시대에 그 상처받는 사람들이 전부 특별해지지 못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특별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상처들이 제일 깊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 평범에 오래 머물 수 있으면 교당에 오래 드나들면서도 평범한 사람으로 대중들 속에 오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공부에도 큰 성취를 얻을 거라고 격려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그런 대목은 우리 시대에
각별히 되살렸을 만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도라고 하시는 말씀도 다 의미상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범해서 좋게지도록 하는 지혜, 그것보다 우리 시대에 더 긴급한 지혜가 있을까요? 경전의 지혜가 판화로 꽃피우는 자리. 그동안 읽고 들었던 말씀을 판화로 만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경험인데, 판화를 감상하며 대종경에 담긴 삶의 지혜를 느끼고 공감해 본다. 저한테는 그냥 이게 제 일터이고 주어진 그냥 일이잖아요. 노동이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일이 주어질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나무판이 주어지는 거지만 그 일 속에서 저하고 마찬가지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그 삶의 지혜, 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길눈이 같은 존재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목판은 이철수의 몫이고 당신의 몫이 뭔지, 각자 내 몫이 뭔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혹은 주어진 일 속에서 그런 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될 테죠. 다 그거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생활과 공부를 따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도 그 프란치스코 교정의 말씀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하고 거기서 크게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존재가 참 소중하지만 그분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만해지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우리한테 그 경이로운 감동을 주는 존재를 보면 내 스스로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서둘러 하는 게 예의라면 예의고, 그분의 열광에 관해서 내놓는 대답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종경을 보면서 제 그림이 대종경의 그 간곡하고 친절하시기도 하고 너그럽기도 한 그 말씀에 관한 어쩌면 인사 같은 것이죠.